네, 안녕하세요. 녹색 정의당을 사랑해주시는 그리고 아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김찬희, 김준우의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녹색 정의당의 인재 영입 1호가 되신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녹색 정의당 대표 김준우고요. 네, 공동대표 김찬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네, 오늘 지금 기자회견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입 1호 기자회견 하고 직후에 우리 더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짧게나마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결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이런 기후 정치의 필요성이나 정책들을 얘기하시는 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했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너 정치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녹색정의당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너희를 정말 지지하지만 바깥에서 돕겠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짜 커리어의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결단해 주는 게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좀 감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의 변을 한번 일단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결단의 변 같은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았고, 원래는 제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근데 질문은 그렇게 위험한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나는 그거는 모르는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는 위험하다라고까지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건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이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지행합의를 당연히, 되시는.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외신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저희 일과의 시작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심각해요. 저로서는 이제 아침마다 막 숨이 이렇게 턱턱 막혀올 정도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금 총선에서 뭔가 이러한 것이 전혀 지금 제대로 이슈는 되고 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라도 나와서 짝대기라도 하나 들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역사적 결단까지는 아니었고요.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 결단.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기후 운동가 중에서 조선호 박사만큼 사실 영향력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다른 또 정치 세력에서 조천호 박사님을 사실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녹색 정의당을 선택해서 오시게 된 어떤 뜻이랄까, 마음이랄까, 이런 게 있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뭐 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이 사회를 갖다가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돌보는 이러한 노동, 그런데 너무나도 그러한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는 살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함께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녹색 정의당밖에는 없는 것이죠. 네. 기상 과학자로서 이렇게 기후 정세를 늘 보시면 이 지표가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이게 뭐 더 도덕적으로 살자의 문제가 네.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 후대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에서 되게 절박한 문제라는 얘기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인류기 때문에 인류가 바꿀 수 있고 인류가 스스로 바뀌려면 결국 정치라는 경로를 우회할 수 없다 예, 이런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부터 하냐 그리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일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이 기후 정치 세력한테 표를 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네,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이제 무슨 법부터 만들면 무슨 제도부터 만들면 좋을까 한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기에 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게 뭐 꼭 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서 평소에 생각하시기에 녹색 정의당 당론이랑 상관없이라도 예, 이건 뭐 그런 거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뭐가 있으실까요? 생각하시는 게. 우선 이제 그 유엔에서도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하는 UNEP라고 하죠. 그곳에서도 이 개인이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갖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목소리를 높여라. 두 번째가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결국 정치적 참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제도를 만들어지를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후위기 이제 극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진보적인 어떤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엔이라고 하는 그냥 보편성의 지금 이 문제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정치에 참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녹색 정의라고 하는 거, 이 녹색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거 물질로 돼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한성을 지금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섰나? 바로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의 이런 과잉된 욕망에 의해서 이게 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우리의 정책이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선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무조건 성장하면서 내달려 왔는데 그러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려한 정책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라든가 왜냐하면은 이 물질적 유한성은 이제 줄이기 위해 갖고 그게 이제 가격을 높이고 거기서 우리가 그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 그 세금을 우리가 여기저기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는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되면 기후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의 거주지 우리의 여건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쓴 사람들이 많이 낸 그 세금을 바로 이 피해를 본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본소득을 뭐 풀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한 그 보상의 차원으로다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배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도 막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불평등성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탄소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탄소 기금을 통해서 국민 정의로운 배당 전환을 같은. 이끌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겠죠. 저희가 그 녹색정의당 출범하기 바로 전날 삼척에 가서 네.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평소 매일 순례하는 길을 같이 순례하면서 공동행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석탄 또한 또 최근에 문제인 탈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평소에 지론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탈핵 문제가 다시 또 부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우리 이제 핵발전의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이건 논의의 이란 대상이 된다라고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어요. 오늘날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핵발전 많이 지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핵발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위험이냐 혜택이냐의 그런 논쟁이었죠. 뭐 당연히 뭐 위험하다라는 거, 특히 이제 핵 폐기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 세대는 에너지를 써서 좋은데 편익을 누렸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핵물질이라고 하는 위험 물질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만 아무 혜택은 없이 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이건 제기를 할 만한 것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혜택, 야 지금 저 전기 끄고 살게요? 뭐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거하고 미래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딱 정하기는 대단히 이게 어려운 음.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역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에서 이건 결판을 내야 되는 이런 음. 문제다라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는 뭐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쪽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절대적으로 제 주장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최근 들어와서는 이 위험과 혜택의 논쟁에서 비용과 효과의 이제 논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 정부는 핵발전 르네상스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 어디 지금 르네상스가 지금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포털에서 한번 그 도시바를 한번 쳐보십시오. 도시바가 지금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핵발전소 그 회사를 인수했다가 결국 거기서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결국 도시바라고 하는 그 거대 그룹이 지금 파산을 해버린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이 어느 성적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합니다. 그 유지를 하는 왜 그럼 유지를 하느냐? 중국,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동유럽 이러한 데에서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장을 지금 대한민국이 밀고 들어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되지도 않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의 핵발전 그 실력이 그렇게 뭐 우리가 그거를 능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비싸죠. 걷다가 뭐 그렇게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쪽에서 늘어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시장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거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가 없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발전은 계속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IPC 6차 보고서 그 기준으로 지난 2021년도에 나온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같은 경우는 85%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0년만 동안 우리 이 물건 중에 제품 중에 10년 만에 85% 가격 떨어지고 절반 가격 떨어진 거는 재생에너지 이 분야 하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다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에너지 효율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생산이 이러한 어떤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그 투자액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 약 한 1,500%가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이건 IPCC 보고서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PCC 보고서에서도 핵발전 논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발전도 거기 발전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고작 거기서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봤자 2배 이상 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그렇게 있거든요. 투자액 자체가 지금 두 배 이상 늘어나기 힘들다.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2배가 늘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지금 이 핵발전소를 늘리는 러시아, 중국, 인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와 함께 세계 시장을 쫓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세계 주류 시장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또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주류 시장에서 벗어나갖고 엉뚱한 데로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굉장히 그 욕망에 근거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부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 부자들 세금 깎아가지고 욕망의 정권이죠. 욕망이 이렇게 좀 강렬한 사람들은 좀 영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이 주류의 이런 어떤 욕망은 굉장히 그런 좀 바보스러운 측면까지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이제 IRA 이제 인플레이션 저감법 그 대응을 뭐로 합니까? 다 저기 뭐야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와 관련된 거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에 가갖고 협상을 해갖고 거기다가 우리 배터리 공장, 전기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뭐야 태양광 이 공장 지어주겠다라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하지도 않는 SMR 소형 그 원자로? 모듈 네. 소형 모듈 그거를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겠다고 작년에 세계 최초로다가 유타주에서 처음으로
그 SMR 그 발전소 음. 그거를 인제 짓는 그 펀드를 인제 모았는데 음. 작년에 결국 그 펀드를 다 못 모았습니다. 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많이 굉장히 참여를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펀드를 못 모아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네. 짓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뭐 그게 꼭 뭐 인류애를 위해서 뭐 이게 이 원자력이 뭐 위험하니까 안 짓겠다가 아니라요. 경제성이 없어서 시장의 경쟁력이 그러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으로 그때 미국에서 그러한 투자를 받아서 못 짓겠다. 결국 우리는 미래 먹거리는 다 미국에 내다 주고 우리의 그런 미래 그 산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될 산업은 다 미국에다 다 설치해 준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썩어 문드러지 이러한 것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오는 대단히 바보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시장은 기민하게 반응을 네. 해서 뭐 아리백이든 네. 뭐든 네. 뭐 그게 ESG든 뭐든 이렇게 기후 위기에 관련된 리스크를 전부 다 네. 관리해서 반영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이념적 보수는 핵이 맞았고 네. 우린 끝까지 맞아야 되니까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랑 친해야 되니까 네. 미국이 무역 네. 장벽을 네. 높이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통상국가 개방국가가 네. 돼야 한국은 사는데 저기 무역 장벽 높이는데 잘하고 있다거나 거기에 조응하고 네. 투자를 미국에 네. 해주고 한국에서는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아니, 그런 부분이 특히 우리 그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쪽에서 성찰 없는 시장도 성찰하고 바뀌는데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를 빨리 몰아내야만 하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요. 네. 태양광 마피아 뭐 이상한 얘기들을 네.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 마피아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도대체 저는 뭐 하여튼 그동안에 그런 이념적으로 그 발전 산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갈라치기를 하는 부분이 늘 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분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간헐적이고 이게 이제 분산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이 중앙 집중적인 전력망 그러니까 지역에서 핵발전이나 석탄 발전으로 생산을 해가 갖고 우리가 도시와 산업지로 보내는 굉장히 불평등한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산망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완전히 분산망으로 이 전력망을 다 바꿔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 에너지 이 분산망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자연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러한 이익이 바로 그 지역에 다 그거는 그대로 다 남겨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산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방의 그 정부의 수장은 자기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되면 그 옆 지역으로 그걸 팔아서 자기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쓸 수가 있고 그거를 뭐 기본 소득으로 푼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전력을 좀 낮춰갖고 지금 뭐 그 농공단지 엄청나게 만들고 통통 다 비워놨는데 우리 이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전력을 좀 싸게 해주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을 그쪽으로 몰고 옮겼는데는 어떤 면에서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 분산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분권적인 우리의 정치 시스템, 민주적인 이런 풀뿌리를 키워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그 앞서 우리 김준우 대표님께서 그런 이제 이런 무역적인 이런 측면 세계가 정말 자유무역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탄소국경 조정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은 그거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무역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것도 유럽 연합에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자유무역을 그렇게 했는데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그 이산화탄소 1톤이 배출이 되면 기업이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기업적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우리는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 연합이 이걸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자기는 1톤 배출할 때 10만 원 비용을 내면서 물건을 만드는데 니들은 10,000원밖에 안 내고 물건을 만들어 우리 나머지 한 9만 원을 관세를 때려줄게. 이게 바로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제 기본 그 설계 개념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그 관세까지 얻어 맞아가면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1톤 배출할 때 이산화탄소 1톤 배출할 때 우리가 10만 원의 비용을 내게끔 기업에게 그렇게 해놨으면 어찌됐든 그 돈은 우리
안에서 지금 도는 돈인데 그 생돈을 갖다가 유럽 연합에 갖다 바쳐가면서까지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럽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10만 원 냈고 우리는 만 원밖에 비용을, 그래 공정성의 문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모든 그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적용하냐? 그게 아니죠. 지금 자기네-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실시를 하는데 뭐 철강이라든가 자기네들 몇몇 그 자기네들이 보호해야 되는 그쵸. 산업들에 대해서는 맞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싸게 그래도 받아야 되는 그 물건들은 그거를 안 거기다가 하고. 걸지를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유럽 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한다. 얘네들이 무슨 뭐 인류애가 넘치는 애들이 아니죠. 아니죠. 네. 얘네들이 바로 이게 자유무역을 통해서는 도저히 관세를 때릴 수가 없는데 바로 이걸 공정성의 문제로 물고 들어오면서 자기 산업에 대한 보호와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로 재편되는 이러한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라고 국가 전략상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도무지 이 우리의 정부와 우리의 여당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칭찬할 일이 없지만 삼성전자는 아는 일을 예. 지금 국민의힘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른 네. 척하는 거잖아요. 네. 예, 삼성전자도 집에 아리백 때문에 지금 모든 네. 시스템 다 갖추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치들이 좀 전면화되고 네. 그게 우리 국가의 산업 경쟁력으로도 그렇고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고 또 뭐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 네. 분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다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 오늘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근데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 안 하셔도 네. 이미 검색어 조천호 치면 다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저희 채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를 드리고,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동시에 그것들을 저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거 날 맞추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쭉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뭔가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거니까 대단히 고맙고요. 예, 잘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유, 네. 오늘 그 리크루트 1등 공신인 김찬희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4년 전에도 심상정 대표님이 정의당에서 리크루트 제안을 했는데 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항상 조철호 박사님이 녹색당, 정의당이 힘을 합친다면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운동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예의 있게 고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철호 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게 오늘 입증되지 않은가 싶고요.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지 않는 세상, 또 좀 정말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총선 또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두 분 다 나이가 사실 많다는 걸 모르시는데 어른이라고 하니까 어른을 안 보실 텐데 나이는 비공개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천호 당원님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어떤 역할을 더 하실 수 있을지는 차차 보시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김찬희, 김준우의 하프타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프타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공작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가 관계 정리는 안 됐는데 어쨌든 꾸준히 매주 한 회씩 그 녹색정의당의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